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플러스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더보기란이나 댓글 보시면은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일사료 7,000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사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매수가가 올지 안 올지 대응을 지금 잡을지 안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일사료 일단 좀 우리가 한일사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곡물 가격이라든가 유가가 올라갔고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좀 진행을 하면서 곡물을 수출을 하는 게 좀 막혔기 때문에 곡물 가격들이 올라갔고, 자, 곡물 가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식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비료, 그리고 사료 이런 가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때문에 한일사료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됐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일사료가 1분기에는 실적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 근데 이 적자가 나온 것들이 비료 가격 상승, 사료 가격 상승, 판매가가 증가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 이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흑자로 좀 나올 것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반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우리가 실적 2분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편의상 의무 공시는 아닌데 편의상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공시는 나오지 않았고 반기보고서를 툭 던져냈습니다. 반기보고서를 툭 던져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통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 마련인데 반기보고서를 툭 던져놓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는 사람들은 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한일사료가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일단은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비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여기 이게 좀 이제 좀 넌센스긴 합니다. 넌센스긴 해요. 일단 곡물 가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비료값이라든가 사료 가격들이 올라간다. 판매가가 이거는 이제 판매가고. 판매가에 전가시키지 않으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원재료에 대한 원재료 부담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1톤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사왔다. 그럼 판매가가 1톤을 판매를 했을 때 1,2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2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1톤당 1,100만 원에 원자재 비용률이 상승을 했는데 판매가가 1,200만 원은 그대로다. 1톤당. 그대로다 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200만 원이 남다가 10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판매가를 증가시키고 1톤당 1,300만 원으로 판매가를 올렸어야 됐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의 증가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의 하락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간 것들에 그러니까 원자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켰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영업이익을 볼게요. 연결 실적으로 해서 지난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도 무관하니까 무시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이번에 반기. 자,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손실이 나왔다. 자, 누적으로 손실이 나왔다. 우리가 3억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누적으로 1억 5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일단 1억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서 누적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조금 줄긴 줄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플러스 우리가 1억 원이 나왔고 플러스 1억 원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1억 5천을 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단기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4억이었어요.
마이너스 14억이 단기 순손실이었는데 이게 좀 증가됐다. 누적으로 43억, 34억 원이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누적으로 47억 원으로 단기 손실이 증가가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연도에서 플러스 영업이익은 1억이 나왔는데, 자, 이 상반기 누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억이 나왔고 단기순이익이 한 4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분기 실적들을 좀 봤을 때도 플러스 1억 원 그리고 플러스 33억 원 정도 해서 47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적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이거를 판매가의 곡물 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좀 전가를 시켰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일사료. 자, 근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끝난 거냐, 모멘텀이 손실이냐, 소멸이 된 거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손실이 누적으로는 47억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 좀 확대가 됐다. 여기에서 금융이익, 뭐 그런 기타 이익 이런 것들 좀 늘어났는데, 법인세라든가 뭐 초괄적으로 손실이 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뭐 회사에서 발표를 해주는 것들을 봐야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번 2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적자폭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자재 비용들이 좀 증가됐구나,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된다. 판매가를 전가를 시키고 영업이익을 확대를 시켜야 1분기, 2분기에 손실을 본 거를 메꿔야 된다라는 게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중요한 뭐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 자, 그러면은 지금 곡물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천정부지로, 이게 8월 18일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곡물 가격. 지금 이게 오히려 곡물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한일사료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게 원래 기대감이었잖아요.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게 실적 개선에 뭐 우호적일 거다. 근데 지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뒤흔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일사료들 제품들을 보면은 양계 사료, 양돈 사료, 추구 사료, 특구 사료, 뭐 사료 관련주들, 사료 쪽으로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입니다. 곡물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매가에 전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수혜가 되기 위해서는 3분기에도 곡물 수입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에 가공식품의 물가 영향, 뭐 이런 게에서 상승 압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근데 판매가에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증가가 되는데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을 개선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판매가가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 2분기에는 확인을 못 시켜줬다라고 봅니다. 자, 3분기에 곡물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인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 2분기까지예요.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부터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분기까지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공식이 2분기까지 맞았고,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상승하는 것들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럼 오히려 우행보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곡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시작하면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판매가에 전가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정상화될 수 있고,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판매가를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냐 시키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3분기에 이어지느냐, 영업이 적자가 나느냐, 아니면 흑자로 돌아서느냐. 곡물 가격들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판매가를 전가를 시켰을 때 영업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일사료를 봤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3분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판매가를 정가화시키느냐 이런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좀 바뀔 수가 있다. 일단은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판매가에 정가를 시켜버리는 게 영업이익이 개선세가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물가들은 올라가겠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원 부근이 오면은 어느 정도 원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3분기에 대한 전망들이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거잖아요. 판매가에 정가를 시킬지 안 시킬지 뭐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사료 이런 쪽은 양계 뭐 돈축 농가 쪽이기 때문에 뭐 판매가에 정가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와서 확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고 3분기로 좀 미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원금이 좀 왔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회 삼아 가지고 원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조정을 받으면은 원금을 확보를 하고 낮은 가격에서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매수가를 좀 낮추시는 게 오히려 좀 우호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그런 자세들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것들도 계속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해사를 현명하게 계획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종목 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또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